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겠으면서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또 화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치를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9,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50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6,91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6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된 거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하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에서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것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사용 승인을 해줘가지고 아마도 이제 조만간 9월달 초에 내일부터 9월달이지 않습니까? 네, 9월달 초부터 이 성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할 것 같다. 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덥기는 하지만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을을 맞이를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제 4차 접종을 이제 조만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오늘 FDA에서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DA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업데이트된 거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오미크론에 훨씬 더 특화가 된 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도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으로 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염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을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 중에 접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팍스로비드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 팍스로비드는 고령층에는 이 팍스로비드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률을 현재 낮춰져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그에 반해 가지고 중년층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인 이 팍스로비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팍스로비드는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감염률이 굉장히 높고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생긴 지가 발병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제에 이렇게 완벽하게 드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계속해가지고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는 의무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소셜 디스텐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거리두기도 이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좀 취약한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좀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그런 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위험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면역력이 약하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좀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좀 병이 있고 좀 지병이 있고 그리고 좀 면역력이 좀 약하고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인들 이제 기대 수명 있지 않습니까? 기대 수명이 지금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2년간 3년이나 줄어가지고 76세로 기대 수명이 낮아졌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이 기대 수명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약물 복용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집안에만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부와 좀 차단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 이런 좀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물 복용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18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뉴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이 유크레인 러시아 이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제 고르바초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소련 시대를 중단을 시키고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넘어간 고르바초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되면서 이 푸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깊은 애도를 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족한테 이렇게 또 위로의 말을 전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을 이렇게 딱 끊고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이 공산주의를 끝낸 게 바로 이 고르바초프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고르바초프는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던 전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소련 잘 나가고 있었는데, 소련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미국하고 1, 2등으로 좀 이제 전 세계에서 좀 강한 나라로 인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소련 이런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가 된 뒤로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소련이 좀 굉장히 가난해졌다라고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엄청나게 미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러시아 안에서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 고르바초프가 냉전 시대를 이렇게 끝낸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평화의 시절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네, 어쨌든 간에 이 고르바초프 이제 서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푸틴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푸틴은 이 예전에 이 고르바초프가 이 평화의 시대로 이렇게 도래한 것을 지금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지금 전쟁도 벌이고 있고 이렇게 생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 러시아의 푸틴이 먼저 뒤졌어야 하는데 푸틴 좀 빨리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유크레인 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 있지 않습니까?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 있는 마을에다가 지금 러시아가 포격을 하고 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유크레인 군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자포리자 원전에 이 폭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이 자포리자 원전에 이제 화재도 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러시아 쪽에서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 있는 마을을 포격을 하게 되면서 자포리자 원전에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이 원전을 위험한 상태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 원전에서 빨리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네들이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유크레인에서는 유크레인 남부 지역, 이 헤르손 지역을 다시 재탈환을 하려고 반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크레인 군에서는 이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한테 너네들 죽기 싫으면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예전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너네들 항복하고 무기를 모두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유크레인이 반대로 러시아 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손을 지금 재탈환을 지금 계속 조금씩 하고 있으면서 반격을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 너네들 살고 싶으면은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 제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인들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 관광 비자를 이제부터는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러시아는 중국하고만 교류를 하고 나중에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모두 다 단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은 이 전쟁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유럽에서는 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각한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8월달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8월달 인플레이션이 9.1%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 이 유럽
유럽 중앙은행에서 아마도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계속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쟁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하지만 이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앞으로도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메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이 FBI 그리고 검찰 수사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자택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밀들을 백악관에서부터 이렇게 빼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기밀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Department of Justice, 이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수사를 방해를 할 목적으로 수많은 비밀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 대문짝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에서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기밀들을 이렇게 빼돌리고 그리고 숨기고 은폐하고 그리고 유출까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백악관의 기록물들, 이런 이 클래시파이드, 이 탑 클래시파이드 파일들을 100여 건이나 훔쳤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 FBI가 이 자신의 자택으로 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FBI에서 이 트럼프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었을 때 뭐 한 열 몇 건의 비밀 문서를 이제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잖아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기밀 문서들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역시 트럼프 미친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 트럼프에 대한 이제 수사가 계속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펜실베니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너무나 역겹다,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이다 라고 이렇게 저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현재 FBI를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FBI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FBI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FBI가 나를 정치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FBI를 지금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이 역겹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트럼프는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트럼프가 뉴스에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해서 얼마 전에는 또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뉴스에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다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떨어져가지고 40%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38%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미국의 경기 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아주 그냥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확고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롬 파웰이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 이제 다시 내려가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같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38%로 다시 4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조나 주지사가 이 대만에 방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대만에 방문하게 되면서 다섯 번째, 요번 달에만 다섯 번째 미국 의원들 방문이라고 합니다. 대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네들 대만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 빨리 중단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중국은 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먹었었던 것처럼 중국도 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대만에 이렇게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화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50년 만에 달 탐사 유인 우주선을 이제 발사를 하려고 했었다가 엔진 결함 때문에 지금 다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요거 다음 달 3일에 다시 재발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또 멈출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다음 달 3일에 제발 좀 제대로 잘 좀 발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에르테미스라고 하거든요. 이 달 탐사선, 이 유인 달 탐사선 에르테미스 이 발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난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스페이스 X 같이 이렇게 민간 우주 기업들도 굉장히 싸게 달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나사를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틱톡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틱톡이 또 미국 내에서 좀 안 좋은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한 틱토커 10대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들 10대 틱토커 3명이 이렇게 좀 춤추면서 이 틱톡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7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틱톡을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누가 총을 글록 19 이 총이 발사가 돼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틱톡은 항상 말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틱톡에 대한 나쁜 뉴스는 계속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틱톡을 촬영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성인이 이 총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고 하네요. 글록 19 이 총을 제공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 미성년자 3명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총이 또 발사가 돼가지고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레곤에서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주말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한 마트, 세이프웨이 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3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원래는 2명이었는데 1명이 더 이렇게 아마 병원에서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3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마트 안에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이 자신의 몸을 날려가지고 이 범인을 제지를 하려고 했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또 자세하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범인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획서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계획서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 범인이 이 오레곤에서 이 총기 난사를 계획을 하면서 40여 명 정도를 살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세이프웨이 이 마트 안에서 직원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날려가지고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 총기 난사되는 게 좀 제지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웅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있다 보니까 더 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날 그러니까 저번 주 주말에 총기 난사 사건이 3건이나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오레곤뿐만이 아니라 디트로이트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총기를 소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이 총기를 빼 들어가지고 이 범인을 제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디트로이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3명이 사망을 한 뒤에 4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총기를 소지를 하고 있었던 행인 한 명이 범인을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이 범인이 그 다음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용의자는 범인은 19살짜리라고 합니다. 이 19살짜리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가 됐었다고 하네요.
진짜 총기 난사 사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80번 이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이 80번 고속도로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트럭 2대가 충돌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서 트럭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토마토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럭 안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토마토들이 고속도로 전역에 이렇게 또 깔려 있었다고 하네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토마토가 도로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2차 사고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승용차들이 또 이 토마토들을 이렇게 밟고 가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총 7대나 이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히도 사망자는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토마토가 이 고속도로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도로에 깔리게 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토마토 치우느라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깔려 있었다고 하니까 완전히 토마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었겠네요. 저 토마토 주스 좋아하거든요. 토마토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이제 물 조금 넣고 이렇게 갈아서 마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토마토 가격이 은근히 비쌉니다. 은근히 비싸요. 토마토 좀 싸가지고 토마토 주스 좀 자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토마토에 대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토마토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었을 때 소금에 찍어 먹나요? 설탕에 찍어 먹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설탕에 자주 그렇게 찍어 먹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이 토마토 이렇게 줬었을 때 설탕을 위에다가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리고 이 토마토 국물이 설탕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마지막 국물 마시는 거, 요것도 또 별미거든요. 토마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니까 예전 토마토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또. 그리고 LA 웨스트레이크, 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웨스트레이크 어느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3명이 연루가 된 이런 이제 총격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3명이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네요. 말다툼이 있다가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누가 또 총을 빼서 들고 이렇게 또 총을 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총을 쏴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어린 아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기들 이렇게 또 구출을 해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무덤덤해지는 그런 느낌을 계속 이렇게 또 받으니까 제 자신이 이거 너무 좀 무덤덤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좀 무덤덤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은 빨리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 좀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어느 한 술집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19살짜리가 네덜란드에서 온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네요. 훈련을 받으려고 미국에 네덜란드 군인 특수부대 3명이 이 술집에 찾았다가 이렇게 또 말다툼이 있었나봐요. 말다툼이 있다가 이 또라이 새끼가 19살짜리 또라이 새끼가 또 총을 빼서 들고 또 총을 또 막 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을 쏘게 되면서 네덜란드 이 군인 3명한테나 이렇게 총상을 입혔다고 하네요. 이 중에 아마 2명을 이렇게 사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19살짜리 이 범인은 바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술집, 미국에서 이 술집을 가실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총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술집에서는 내가 아닌 게 되거든요. 뭐 말다툼하다가 뚜껑 열리면은 그냥 총 뽑고 빵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빵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서부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미국 술집에 가실 때는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치누크 헬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헬기인데 이 프로펠러가 이 위에
두 개가 달려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 치누쿠 헬기가 지금 현재 모두 운행이 중단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운행이 중단이 됐냐면은 이 치누쿠 헬기의 엔진에 좀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 결함이 해결이 될 때까지 치누쿠 헬기 운행은 중단이 된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가 국제 실종자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 실종자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멕시코에서는 이 멕시코가 굉장히 많은 실종자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멕시코에서는 이 실종자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한 10만 명 가량이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실종이 된 자신의 가족들의 사진을 목에다 걸고 정부한테 이 실종자에 대해 가지고 해결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멕시코에서는 매일 14명의 어린이들이 14명의 어린이들이요. 성인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더 많아지겠죠. 14명의 어린이들이 매일같이 실종을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좀 치안이 정말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 여행을 가고 싶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접힙니다. 멕시코 좀 안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이렇게 중남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5년 정도 이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 스페니쉬를 구사를 하는 멕시코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멕시코도 놀러 가고 싶기는 한데 이런 뉴스들이 보일 때마다 멕시코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스페인 이 카탈루니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우박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커다란 한 요만한 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면서 생후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이 우박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밖에 있다가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우박에 맞아가지고 바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갔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하늘에서 막 이만한 막 우박이 떨어지면은 진짜 무섭겠네요. 그리고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런 아기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우박에 맞아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또 개장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또 오르는 듯 싶다가도 이렇게 또 다시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S&P 500도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살짝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유가가 어제 또 4% 넘게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또 많이 내려가가지고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또 90달러, 91달러 이렇게 또 거래가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또 살짝 오르는가 싶다가도 다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7월달 이 구인 건수가 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잘 할 것 같다, 금리 인상을 계속 많이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돈을 걷어 들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돈줄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투자금이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50년간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는지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금리 인상을 아마도 내년까지 계속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50년간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릴 때는 좀
좀 이렇게 장기전으로 1, 2년 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 올해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이제 거의 줄이고 그냥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뉴욕 연은 총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 요거 달성을 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년 동안은 계속해가지고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며, 그리고 긴축은 계속 할 것이다. 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좀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연준의 제롬 파월은 소프트 랜딩은 개나 줘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소프트 랜딩은 이제는 제외가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보다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 가지고 리세션이 찾아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 연준에서는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금요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초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는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굉장히 좀 대조적인 분위기인데, 미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캐나다는 플러스 3.3%. 캐나다는 계속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이 기업인 스냅 있지 않습니까? 스냅에서는 자신의 직원들 20% 정도를 정리해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지금 벌써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1000여 명 정도, 이 직원 20% 1000여 명 정도를 이제 해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계속 상승이 되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계속해가지고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국의 집값은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집값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유가는 뭐 4% 5% 급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는 우리가 좀 과대 생산하는 것 같다, 오일을 퍼 올리는 것을 좀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제 경기 침체,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오일을 많이 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또 5%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국제 유가는 90달러대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더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보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날 봐. Missing someone